그러면 저런 관자 형태의 시술은 서브시전만 받아도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유형에 따라서는 확실히 서브시전만 받아도 좋아질 수 있는 흉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새살침이 의미 있고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흉터 하면은 한의원에서 새살침 받으면은 좋아진다 엄청 많잖아요. 새살침 유명하죠. 근데 그게 피부과나 미용이랑 좀 다른 건가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피부과에서 서브시전이라고 하는 시술 저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의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새살침 받지 왜 서브시전 받나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시술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소비자분들이 인식은 좀 다르게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새살침 딱 들었을 때 새살이 솔솔 올라오는 침 같은 느낌이 잘 들잖아요. 그 반면에 서브시전 이러면은 응? 그게 뭐죠?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의 차이는 있긴 하거든요. 새살침이 좋다, 서브시전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의원과 한의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술의 차이점, 그래도 한계점은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흉터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또 새살침을 알아보고 피부과도 알아본 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살침은 어떤 치료인가요? 사실 저도 새살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병원을 개원하기 전에 세상에 있는 흉터 치료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찾아보면 얼굴에 흉터 몇 개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 입장으로서 새살침으로 유명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늘 말씀드리는 서브시전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서브시전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패인 흉터가 있으면은 이 밑에 그 위축돼 있기 때문에 흉터 섬유가 밑으로 끈끈하게 잡아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주게 되면은 흉터가 들어 올려진다. 그리고 그 밑에 피가 차기 때문에 회복에도 좋다. 이 원리가 이제 서브시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의원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방식과 원리로 새살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게 되면은 이런 주사침을 사용해서 시술을 하는 건 똑같고요. 뒤에 이제 달린 거는 뭐 병원마다 다르긴 하는데,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받아봤을 때는 약간 기다란 금속 같은 거를 이 니들에 끼워서 시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흉터가 있으면 잡아당겨서 이렇게 끊어주게 되고, 그러면은 흉터가 끊기고 밑에 피가 차서 차오르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한의원에서 받았을 때랑 피부과에서 서브시전은 본질적으로 같은 시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 흉터 치료를 흉터 치료라 안 하고 살결 테라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서브시전이지만 이제 새살침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근데 흉터 치료라고 하면은 피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새살침처럼 이렇게 끊어내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약물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새살침만으로도 좋아진다는 말이 되게 많은데 새살침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새살침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흉터는 당연히 있죠. 저도 서브시전을 맨날 설명을 하고 좋은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정말로 새살침만 쓴다면은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시전 방식 자체가 여기 흉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쭉쭉쭉쭉쭉 끊어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흉터를 분류할 때 아주 러프하게 세 가지로 뭐 널찍한 롤링성 흉터, 각진 박스카 흉터, 되게 좁고 깊은 아이스픽 흉터가 있다고 했었는데, 서브시전, 새살침의 경우에는 앞에 두 가지의 경우에는 잘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침이라는 게 어떤 흉터를 헤집어 놓으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해요. 가령 뭐 어떻게 비유를 드리면 좋을까? 흉터가 PD 만약에 이만큼 넓은 흉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를 서브시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탁탁탁 끊어주고 탁탁탁탁 끊어주고 탁탁탁탁탁탁 하면은 이 니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용이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만한 흉터가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서 요만한 구멍에 흉터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끊어주기가 쉽지가 않아. 이렇게 넣어서 접근 자체가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이 정도 구멍도 그런데 좁고 깊은 요만한 정도의 흉터가 있다고 보죠. 그럼 이게 좁고 깊은데 서브시전을 한다, 새살침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한계도 있고 여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흉터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시술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런 아이스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은 뭐 큐어제 주베룩을 쏘아 넣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우에는 그 TCA 용액을 뿌린다던가 CO2 레이저로 좀 깎아준다고 하는, 그렇게 해야 상황에 맞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서브시전, 새살침만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저도 가서 이제 시술을 받아보긴 했고 그것도 조금의 효과를 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아이스픽이 있진 않았었거든요. 만약에 정말 새살침으로만 한다면은 이런 부분의 흉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새살침만으로는 네. 치료가 안 되는 흉터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흉터들은 어떤 치료들이 정확히 병행이 되면 더 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굉장히 좁은 흉터가 있으면은 이 부분의 면적에 정확히 약물을 투입한다거나 깎아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좁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시술이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딱 깎아줄 수 있는 CO2 레이저, 점 빼는 레이저로 흉터를 좀 마진을 다듬어 준다던가 아니면 이 좁은 부분에만 깎아내는 약물을 넣을 수 있는 TCA 도트피를 여기에 탁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만 차오르는 약물을 넣어줄 수 있는 주베록을 큐어젯으로 탁 쏘아준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방법이 아이스픽 흉터의 치료에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긴 하거든요. 교과서적으로 흉터 치료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경험적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안에서 치료를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좁은 부분의 치료에는 그런 방식들이 좀 효과적이고 서브시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널찍널찍한 좀 롤링성이나 박스카성 같은 특히 관자의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시전의 반응도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치료하기 전 사진인데 이렇게 피부를 당기고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끊어주게 되면은 이제 몇 회차의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좀 매끄럽게 차오르게 되는 것인데 눈 옆에 이제 좁고 조금 깊은 약간 박스카와 아이스픽 중간 정도의 흉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지금 옅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도 딱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다고 시술을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고 반으로 하려면 되게 좁고 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서브시전이나 새살침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주베로 큐어젯으로 탁탁탁탁 쏘아줬고 그 결과 이렇게 차오른 것인데 아마 서브시전으로만 진행을 했었으면 이만큼 차오르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저런 비슷한 관자 형태의 시술은 서브시전만 받아도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유형에 따라서는 확실히 서브시전만 받아도 좋아질 수 있는 흉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새살침이 의미 있고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흉터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 치료가 분명 필요할 건데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자면은 단순히 서브시전만 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물론 차오르고 좋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피부과에서는 복합 치료를 더 할 수가 있는 게 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베록 콜라겐을 채워내는 주베록이라던가 아니면은 차오르는 걸 좀 도와주는 리쥬란 S 등의 스킨 부스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주베록이라 생각하고 조금 뽑아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브시전을 하는 주사기 안에 주베록이 차 있는 것이고 어떤 부위를 서브시전하고 끝날 게 아니라 서브시전 한 다음에 이 들어있는 약물을 바늘 그 부위에 걸쳐놓고 살짝 주입을 해주게 되면은 차오르는 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훨씬 더 잘 차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용품,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브시전의 효과가 조금 더 드라마틱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약물을 사용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치료 효과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생각하실 때 흉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흉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환자와의 신뢰인 것 같아요. 받으러 오신 분도 알거든요. 이거 100% 다 치료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원해서 오시는 거다 보니까 개선을 원해서 오시면 그럼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가 이 시간이나 비용을 그리고 통증을 찾아가면서 받는 입장에서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이 정도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에 충분히 근거해서 잘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술 그 자체보다 왜냐하면 시술은 했었을 때 누가 좋아지고 안정해지고는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인데 그것을 손님한테 잘 인지시켜주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을 뿐인데 효과 좋을 것이다 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 효과를 잘 볼 수 있는데 너 효과 못 볼 것이다 하면 또 그것도 그것대로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레퍼런스와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흉터 치료를 받을지 좀 고민되는 분들께 서브시전과 새살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절대 뭐 새살침 나쁩니다 한 거 아닙니다. 어떤 병원이든 간에 손님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본질은 틀린 건 아니고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다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흉터 치료는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서브 시즌으로만 이제 시술이 진행되었을 때는 어떤 분명한 한계는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여러분한테 좀 전달드린 거 싶었던 거긴 합니다. 감사합니다.